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록캐스트의 김지혜.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한 사기 기사를 좀 봤는데, 처음 계약을 해보시는 분들이거나 사회생활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일을 당하기 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신탁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신탁 부동산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죠. 이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갑구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갑구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소유자란에 신탁회사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은 이제 신탁된 부동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앞에 등기 원인란에 몇 월 며칠 신탁에 의한 등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은 신탁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소유자라는 말인데, 무조건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안전한 계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탁이라는 것은 그 계약 형태에 따라서 약간씩 대외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신탁 원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만약에 신탁 부동산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상대방한테 그 신탁 원부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신탁 원부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의심스러운 상황일 수 있겠네요. 나쁜 놈일 가능성이 크죠. 이제 그러면 신탁 부동산의 경우라고 해도 신탁 유형에 따라서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탁 원부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탁 원부를 사실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변호사들도 이렇게 신탁 원부 보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죠. 네. 맞아요. 신탁 원부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더군다나 글씨도 작아요. 맞아요. 되게 작아요.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탁 부동산을 임대하시거나 전세 계약을 맺으신다면 꼭 보셔야 할 게 특약사항, 그 중에서도 임대차에 관한 부분들이 좀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임대차 계약은 위탁자의 명의로 한다, 혹은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임대차 보증금은 누가 받는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용어가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위탁자, 수탁자, 우선 수익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위탁자는 물건을 맡긴 사람이고, 수탁자는 물건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다 하면 신탁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탁 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위탁자는 원래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선 수익자 같은 경우는 위탁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위탁자나 수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식이 있을까요? 임대차 관한 사항을 보시면은 보통은 수탁자, 즉 신탁회사 명의로만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리고 대신 임대차 보증금은 위탁자, 즉 소유 명의를 맡긴 자,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대차 보증금을 위탁자가 받았기 때문에 위탁자가 보증금을 지급한다 라는 형태로 신탁 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원래는 신탁회사랑 체결하게 되어 있잖아요, 계약 내용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랑 계약을 체결했다면 위탁자와의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그 물건을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계약 자체는 위탁자랑 살아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목적물의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그 신탁회사한테는 내가 살겠다 라는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 소유자가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를 하시고 따로 민사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면 되고, 신탁부동산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신탁 원부를 보면서 하루 이틀 뒤에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신탁 계약 자체가 살아있다면 임대인을 통해서 대위해가지고 신탁회사한테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한 다음에 그걸 매각해가지고 임대 보증금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굉장히 또 복잡하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탁 원부나 등기부 등본을 좀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대 분들에게는 이제 전세금이나 임차 보증금이 거액인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참조하셔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수선은 내가 해야 될까, 임대인이 해야 될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로우캐스트의 박지훈, 김지혜 변호사의 3분 상담.